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020년 마지막 달이네요. 12월 1일입니다. 참, 올해 굉장히 스펙타클한 어떤 증시였던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게 됐네요. 정말, 어느 해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에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도 올해 어떤 격변에 증시에 있으셨다면, 주식시장 안에 계셨다면 정말 평생 보지 못한 어떤 그 극한의 어떤 변동성을 봤던 그런 어떤 시장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살아남고 또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 참 대단하시고요. 다들 스스로에게 올해는 또 박수를 쳐주시고, 또 연말 또 유종의미를 잘 거두고, 또 이제 내년 정말 크게 대세상승 사이클의 어떤 본 게임이 펼쳐질 수 있는 내년을 또 잘 함께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하고 한국에서 이제 제조업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10년 내 최고치의 어떤 제조업 지표가 나왔어요. 이게 와,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기 회복에 본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제 최근에 계속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그쪽으로 많이 들게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이런 장기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해서 가져가는 것들 빼고는 웬만한 바이오들 이제 거의 대부분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험 관점으로, 매도 관점으로 이제 전략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 섹터에 이 대세 상승 사이클이 오는 여기는 진짜 그릇이 크거든요. 덩치가 큰 기업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저도 이제 업종별로 따다다 이렇게 차트도 돌려보고 펀더멘털도 체크를 해보고 리포팅도 보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메이저들이 이제 매집을 하는구나,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단일 세력이 막 작전주처럼 매집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대세 흐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수급이 다다닥 들어오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 패턴들이 야 이거 엄청난 거대한 물길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증시 바닥 찍고 지금까지 온 이 증시의 시세는요, 본 게임은 아니고요. BBIG가 결국은 좀 만들어준, 삼성전자 반도체 쪽하고 BBIG 업종이 만들어준 사이클이었고요. 이제부터는 경기 회복에 따른 사이클, 거기에 따른 대세 상승 사이클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걸 바라보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자금을 우리나라 시장에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비중 조절 때문에 나간 거고, 그거 말고 오늘은 뭐 외국인이 오히려 이제 양시장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순매수로.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그냥 일시적인 수급이었고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딱 실전 투자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시드머니를 만들었다 생각하세요. 시드머니.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대세 상승 사이클, 경기 회복 사이클에 따른 이게 여러분의 그 만들어 놓은 그 시드머니로 2배, 3배 불리는 쇼타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저랑 함께 그 대세 상승 사이클의 구간으로, 본 게임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정말 저도 기대가 되고요. 어제 아내 앞에서 제가 이제 일장 연설을 했었는데, 불러가지고 이제 저희 어떤 내년도의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말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보다 이게 또 그런 얘기를 드리게 되고요. 오늘 뭐 셀트론하고 제넥신도 좋은 소식이 나왔고, 또 제넥신 같은 경우 이제 란셋이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 학회에 이제 논문이 발표되면서 거기에 따른 임상 결과 이따가 또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셀트론은 이제 오늘도 시세 좋았죠.
3, 4 모두 이제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해줬고, 장 전에 이제 다케다 쪽에 인수가 완료됐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또 이제 상승 탄력을 또 받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장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요. 한 구독자님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여기 날짜를 표기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날짜를 앞으로는 표시를 해둘 테니까 과거의 영상을 보실 때 조금 편리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구독자님들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필요한 부분들 받아들여서 그렇게 영상을 제작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더 나은 내용으로 또 구성으로 하고자 항상 노력을 하고 유연한 어떤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1.6% 상승해서 2634포인트. 야, 하여튼 정말 셉니다. 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 일시적인 수급에 의해서 빠졌던 거 뭐 거의 회복을 했고,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다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코스닥 지수는 뭐 어제 영향에서 조금 덜했기 때문에 반등도 좀 약했다고 보여지고요. 0.58% 상승해서 891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눈앞에 둔 그런 흐름을 지금 코스닥 지수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전 고점이 지금 905포인트니까 거의 다 달았죠. 그래서 요거 돌파하면 더 세게 칠 걸로 보여지고요. 그거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좀 거세게 나오고 있는 뭐 제넥신 같은 요 기업들이 아마 만들어 주게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 보시면 견조하게 뭐 어제 음봉 생긴 건 정말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었고, 오늘 완전히 양봉으로 감싸는 그런 형태로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약업종 지수 보면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 월봉입니다. 전 고점 때 돌파하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기의 어떤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의약품 업종은 뭐 지금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월봉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도 좋고 뭐 흐름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 주변 자금으로 고객 예수금, 이제 주식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예탁된 자금 62조, 63조 수준. 그래서 요게 제가 볼 때는 한 100조 원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렸고, 지금 아직 시중의 유동 자금들 상당 부분이 아직은 증시로 안 들어왔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부동산하고도 연관이 좀 있을 거예요. 부동산 자금이 아직은 버티고 있는 자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많이 아마 내년 초쯤부터는 6월 전에 아마 좀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은 증시가 과열 느낌도 없으면서 수급이 뭐 정말 뭐 흥분돼 가지고 그런 분위기도 아닐 뿐더러 유동자금의 어떤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종합해서 여러 가지 볼 때 여전히 상승의 어떤 추세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의 어떤 지금 사이클적인 어떤 구간대를 보더라도 굉장히 여러분이 주식을 지금 투자한 데 있어가지고 두려워할 거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할 게 없고요. 어떤 종목을 어떤 시점에서 얼마의 어떤 비중으로 가져갈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게 좋고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업종과 종목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고 공유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영상을 조금 늦게 찍게 됐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요즘 계속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별로 지금 계속적으로 종목들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장기성 종목들은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로 여러분 모두 공개하고 있고, 멤버십으로 이제 그 경기 민감 섹터의 이제 주요 종목들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을 지금 준비하는 그런 어떤 그 시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시장도 한번 볼게요. 오늘 아시아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국의 이제 PMI 지표 10년 최대치가 나와가지고
중국도 지금 완전히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같아요. 상해 종합증시도 1.7% 상승하면서 제가 볼 때는 요 구간이 이제 박스권 돌파 흐름으로 나가는 것 같고요. 요거 돌파를 해버리면 위로 이제 그냥 쳐버리는, 위로 이제 솟구치는 그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난 제가 7월 달에 중국 증시 요때구나. 7월 초 중국 증시 이제 대세 사이클 간다는 이제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드렸거든요. 예, 기억 가물가물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7월 초 이제 영상 한번 보시면 올라가기 전입니다. 예, 올라가기 전에 중국 증시 이제 대세 사이클로 들어간다. 외국인들 이제 거의 다 매집했다. 예, 그런 내용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때 이제 중국 ETF도 이제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한국 증시도 이제 동조화 돼가지고 같이 흘러가게 될 거고요.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제조업 지표가 지금 굉장히 역대 최고치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예, 내년도 얼마나 큰 기회가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그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예민하게 굴어야 된다 생각해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이해 쉽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할게요. 어찌됐든 이 정도는 이해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국은 내년 경기 사이클을 굉장히 세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면 선행적으로 경기 민감 주들이 세게 칠 거거든요. 예, 실적보다 먼저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연말 안짝으로, 그러니까 12월 안짝으로 12월 달에는 진짜 몰입해가지고 이쪽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좀 거의 올라왔다 싶은 것들은 다 팔고, 그냥 머리끝에서는 팔 수는 없다 생각하시고 어깨 정도에서 그냥 판다고 생각하고 팔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뻥튀기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복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경험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고, 어제 미국 증시는 약간 좀 쉬어졌죠.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그 백신 관련주 모더나 이렇게 이제 그 좋은 어떤 효능을 발표한 모더나 같은 기업이 20% 이렇게 급등했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특징주는 백신 관련주, 이렇게 노바백스라든지 바이오엔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게 올리는 그런 어떤 장세였고, 시가총액 상위 주들로 보면 뭐 그냥 조금 약세권이었죠. 애플 정도 빼고는. 그래서 백신 주들이 강세가 좀 두드러진 그냥 장세였다. 그래서 어떤 수치 정도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 이제 11월 제조업 지표 PMI가 잠시만요. 10년 내 최고치가 이제 나왔고요. 한국도 이제 1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비해서 한 4% 급증. 일평균으로 치더라도 한 6% 상승. 그리고 3분기 GDP가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0.2%포인트가 이제 또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2.1%. 그래서 다른 국가하고 완전 비교할 수 정도로 한국과 중국이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또 이제 뭐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이 10년 내 최고치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도 이제 이렇게 11월 제조업 PMI가 2011년 2월 이후 지금 최고치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숫자들이 찍히는 부분들, 가파른 경기 회복세로 10년 전에 이제 오타했네요. 10년 전에 이제 장세 어떤 오버랩이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10년 전의 상황이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 느낌들, 그때 이제 나타났던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장난 아니다는 직관적인 게 확 느껴지는 거죠. 직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0년 전에도 정말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당시에도. 그런 분들이 일찍 그냥 뭐랄까 이익을 뭐 한 50% 정도 내고 뭐 많이 벌었다 해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거 엄청난 거라고 확실히 이해하시고 한번 끝까지 가보는 게, 저는 여러분이 지금 장세에서 정말 신흥부자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신흥부자가 이미 부자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더욱 큰 어떤 위치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세다.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자, 그거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흘겨 듣거나 흘려보낸 자, 갈리게 될 텐데요. 저는 지난 5월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비장한 이야기를 드린 게 있어요. 저는 연말까지 최소한 주식에만 몰입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10년 만에 온 엄청난 기회다, 대세 상승장이다는 표현을 하면서 주식에만 몰입할 것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계속 주식에만 몰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어도 내년 계속적으로 주식에 대한 몰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회만 잘 살리면 여러분 평생 벌 돈 저는 다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달콤한 얘기, 그냥 그런 얘기로 들은 게 아니라 진짜로 가능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도 이거는 조금 무겁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향후 30-40년을 내다볼 때 이번에 그 정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금 주식에만 올인하고 있고 주식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보세요. 제가 최근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부터 부품주도 이제 본격 갈 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11월 자동차 수출 동향 나왔어요. 숫자 찍히는 거 보십시오. 아,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현대, 기아차 계속 간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고, 그 아랫단에 있는 부품주들, 제가 멤버십 거기서 이제 종목 오늘 하나 올려드렸지만, 이거 이 감이 좀 잡히시죠? 숫자 찍히는 거? 부품 보십시오. 6.5% 늘어났죠? 한번 이거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출 증가세 3개월 연속 지속, 4분기 수출도 실적 추가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단가가 높은 SUV와 친환경차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주목하십시오. 유럽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소 주춤하나 미국향 수출이 늘어난 점에 주목. 11월 전체 수출 플러스 4%, 전년 동기비입니다. 자동차 수출 2.1%, 이중 전기차는 플러스 25%. 감 잡히시죠? 현대기아차가 지금 얼마나 지금 전기차 팔아 제끼는지. 자동차 부품 수출도 6.5%, 본격 이제 자동차 부품주도 올라옵니다. 지역별 자동차 수출액 증감, 미국 12.6%, EU 0.8%, 중동은 마이너스 22%. 비중이 낮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올라오는, 미국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별 자동차 부품 수출액 증감 보시면 미국 29%, EU 27%, 중국 4.9%입니다. 인도 13%, 중남미 15%. 이제 감이 오시죠? 제가 왜 이제 자동차 부품주도 봐야 된다는지. 산업자원부 코멘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요국에서 봉쇄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수출 부진이 우려되었으나 SUV와 친환경차 수출 비중 증가로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이게 이제 마진 많이 남거든요. 단가도 비싸고 SUV가. 친환경차도 마찬가지로 마진 많이 남고 단가 비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기업 소형 SUV에 대한 선호도도 지속되며 자동차 3개월 연속 수출 증가다. 이게 경기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보시면 돼요. 미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중국의 완성차 수요가 증가하며
11월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 전환했다. 하여튼 완연하게 지금 각 업종별로 제가 계속 보거든요. 자동차 업종, 유통업종도 그렇고 지금 화학업종, 지금 며칠 상관으로 계속 화학업종 파고 있고요. 예, 그쪽도 지금 산업재부터 해가지고 이게 살아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거 진짜 10년 만에 이거 경기 사이클이 도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운임 가격 올라가고 조선도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말씀드린 건데 못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경기 민감주에 지금 빅사이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인가? 경기가 회복되면 물건 서비스의 이제 수요가 높아지고요. 이에 따라서 물건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이게 후행적으로 올라가고 주가가 이제 실적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막 퍼포먼스를 내는데요. 미리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점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바닥을 탈출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공장을 확장하고 경영 계획을 높이면서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산업재, 중간재 등의 수요가 높아져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서 이제 고용도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소비도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수년에 걸쳐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는 추세적인 것으로 몇 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경제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10년 전에도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지수 저점 바닥 찍고 한 2년 반 정도 경기 회복, 경기 확장 사이클로 쫙 돌았었어요. 증시가 이제 2년 반 정도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6개월 뭐 1년 안짝으로 상승하고 끝나고 이럴 리는 없는 거예요. 아셨죠? 이는 이제 금융업종으로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위의 어떤 이런 메커니즘은 당연히 자금에 대한 수요를 높이게 되고 이는 화폐 유통 속도를 높여주어서 금융업종의 실적을 좋게 만들면서 경기 사이클에 동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구독자님이 한 분이 또 증권주에 대해서 또 물어보신 게 계셔가지고 증권주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될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금융업종 대표적으로 은행, 보험, 증권 회복이 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외국인은 경기 회복을 보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외국인은 지금 11월 들어서 코스피에서 7조 원대, 코스닥 1조 원대, 지난주 기준입니다.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뭐 업종도 이제 지금 보면 BBIG 뭐 성장 업종도 사고, 뭐 화학, 정유, 뭐 조선, 자동차, 유통, 금융, 철강, 금속, 건설, 서비스 골고루 사요. 그냥 뭐냐면 실적이 늘어나고 있거나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그런 경기 회복에 포지션이 있는 그런 기업들 대표주들을 그냥 사는 거야. 싸구려 그냥.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정고점 부근에서 대거 매수세를 하는 부분은 환율적인 어떤 효과도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해서 지금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포석으로 들어오는 머니의 빅 무브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지금 한 5, 6년 정도 쉬었고 진짜 큰 시세 자체가 10년 만에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몇 개월 상관으로 시세가 죽을 리가 없고요. 지금 풍부한 유동성, 우리가 평생 보도 못한 유동성이 풀린 지금 장세 속에서는 결국은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증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빅테크주들 좀 지지부진한데요. 뭐 다리 참은 기운다는 어떤 원리상 경기줄의 어떤 작은 로테이션이 내년을 앞두고 지금 본격화되는 걸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 오늘 증시 이제 종목별 흐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먼저 이제 삼성전자 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초기는 조금 지지부진해요. 수급도 조금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이틀 동안 이제 매도를 좀 보였는데 기관들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중기적인 포석에서는 우상향 패턴을 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이제 반도체 업종의 어떤 턴어라운드, 사이클이 도는 부분들이 아마 선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어떤 뭐 삼성전자 비슷하게 흐름이 흘러갈 것 같고요. LG화학은 이제 오늘 뭐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거 이제 신설 소식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제 장기적인 어떤
전략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오늘 삼성바이오도 플러스권 0.89% 상승했는데요. 시총 상위주를 다 상승했죠. 어제 수급 이후로 빠졌던 것들을 막 이렇게 오늘은 좀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순매수였고, 뭐 배터리, 철강, 뭐 이 반도체 쪽 이렇게 들어온 모습이었고, 기관들이 오늘 좀 샀네요. 코스닥도 외국인들은 약간의 순매수, 수급이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그냥 상승하는 그런 장세였고, 셀트리온도 1% 상승, 현대차 1%, 삼성 SDI 2.6%. 삼성 SDI는 제가 이제 4분기에 모멘텀이 있다고 했죠. LG화학보다 조금 더 강한 모멘텀. 그게 배터리 부문에서 흑자 전환. 배터리 부분에서 흑자 전환 부분이 이번 4분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삼성 SDI가 최대 실적이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마 실적 시즌에 아마 크게 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도 1.7%,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 착수에 들어갈 것 같고요. 뭐 한 20조, 30조 뭐 시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멘텀이 뭐 여전하기 때문에 카카오가 시세가 죽을 수는 없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BBIG가 죽진 않는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경기 민감 업종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고 그쪽이 가니까 BBIG 죽는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가치주, 성장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그냥 가는 거예요. 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BBIG 업종에서도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좋아지는 종목은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근데 이제 너무나 안 좋았던 게 좋아지는 게 주가의 탄력은 더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정할 때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BBIG 경기 민감주 같이 가는 겁니다. 실적입니다. 키워드는 내년은 실적이에요. 올해는 모멘텀이 좀 중요했다고 치면 내년에는 실적입니다.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아셨죠? 테마주는 웬만하면 접근하지 마세요. 중소형주 그렇게 막 접근하지 마십시오. 큰 재미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석대로 펀더멘털 기준으로, 실적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좀 오른 종목들 보면 오늘 기아차도 한 3.4% 상승했고, 자동차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리고 포스코 같이 지금 경기 민감 업종의 대표주들이 지금 이렇게 칩니다. 4%. 오늘 헬스케어도 3% 강세, 여전히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NC소프트가 이제 내년에 이제 신작이 4개나 나오죠. 그래서 컴투스하고 NC소프트를 저는 게임주 탑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죠. NC소프트 내년에 기대감 많이 불 겁니다. 그래서 오늘 5% 상승을 해줬고요. 뭐 은행, 보험, 증권 다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옵니다. 이렇게 신한지수도 올라오는 흐름이고요. SK이노베이션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게 이거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LG화학이나 이제 삼성 SDI 대비해서도 별로 못 올라줬고, 또 이제 경기 민감 업종으로서 화학 이제 정유 업종으로서도 못 받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평가돼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이제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저평가돼 있는 어떤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SK도 마찬가지예요. SK도 이 SK바이오팜 상장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 밀렸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뭐 부담 없잖아요. 어차피 SK텔레콤, SK하이닉스를 이제 밑에 자회사, 손자회사 정도로 이제 갖고 있으면서 결국 뭐 제가 볼 때는 SK란 지주회사 자체도 경기 민감한 업종의 종목이라 보면 되는 거죠. 왜냐면 자회사를 다 그런 걸 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오늘 SK바이오팜은 이제 어제 보시면 이제 MSCI 관련해가지고 물량이 외국인들이 이제 67만 주, 1000억 넘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 물량 나가고 하면서 빠진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수급적인 포인트는 조금 소멸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연말까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흐름이면 조금은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기 민감한 대표적인 IT 종목 부품주잖아요, 보통. 예, 요게 지금 이렇게 치면서 이거 뭐 상승을 강화시켜 나가는 흐름이라는 거는 이 경기 민감 섹터 흐름이 좋겠구나.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4% 상승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바닥을 탈출하죠. 중국 좋아지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도 좋아지는 거니까 지금 중국이 전체적으로 제조업도 그렇고 소비단으로도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알테오젠이 한 8% 강세를 보였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본격 진출 전망이다 해서 신한금융투자인재 리포팅 얘기 나오는데요. 일단은 뭐 그 SC 제형, 이 피하 주사 제형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하이브로자임, 요거 말고도 이제는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어떤 포인트로도 봐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오늘 좀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넥신이 5.3% 강세를 보였어요. 와, 이거 수급으로도 기관들 최근에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도 한 5만 주 가까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추세가 돌려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여기서 막 그냥 뭔가 툼에 유발하는 그런 어떤 이인적인 모습들이 나오긴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이렇게 추세를 돌리고 나서 조금 조정받는 듯 하다가 이제 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추세를 다시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기다려주신 분들 참 다행이고 잘 하셨고 참 좋은 성과 아마 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기본이 된 회사, 본업 자체만으로도 지금 시총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저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버티신 분 참 다행이고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 임상 결과 내용은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저번에 백신 좋은 결과들이 막 나오고 하면 이 뭐 실적 수반은 안 되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모멘텀 측면에서 가장 피해주라 볼 수 있는 종목 세 종목이 튀어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호텔신라, 그리고 하나투어, 이제 파라다이스 이렇게 세 종목을 꼽아드렸는데요. 모더나 백신 효능 굉장히 좋게 이제 나온 거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할 거다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게 막 팡 튀죠. 실적이 이게 개선되려면 한참 걸리겠죠. 근데 모멘텀 측면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괜찮은 시세가 나올 수 있다 했는데 한 6% 튀어버렸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장기로 이렇게 막 얘기 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 측면에 얘기를 좀 드린 것들, 모더나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강하게 좀 흐름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율촌화학 같은 경우 제가 아직은 재료가 뭐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이거 2차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주다. 뭐 실적 자체도 이제 기존 어떤 그 이제 포장재 이런 거 만드는 것만 해도 실적 괜찮은데 탄탄한데 그 신규 사업 쪽에서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주가가 먼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뭔가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긴 쉽진 않은데 대주주까지 추가 매수하고 어느덧 정고점을 돌파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좋은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LG화학 1% 상승했고 뭐 아까 짚어드렸지만 SDI 2.6% 상승했고 LG머티리얼즈는 보합 정도. 조금 아쉽다 이런 리포팅이 좀 나오긴 했어요. 조금 아쉬운 안정적인 흐름에서 제가 얘기 드렸듯이 실적이 하반기에 별로는 안 좋을 거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기회가 될 것이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안 좋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리포팅 보고 별론데 하면서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5G도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렸었고요. 에코브레오 PM 조금은 둔화되는 형태네요.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긴 한 것 같아요. 시총은 한 3조 수준. 대한유화도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조정이지 이거 뭐 끝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경기 민감, 2차전지 겹호재다. 그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유통주들, 뭐 신세계 이런 것들 바닥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올라서기 시작하는 것들,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것들, 이런 거 다 지금 경기주예요. 그러니까 이거 메이저들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매집하는 구간이에요, 사실은. 예, 이런 것들이. 롯데쇼핑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흐름,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매집 패턴이에요. 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지나면 기회는 없는 거지만 10년 전에도 겪었던 사안이고 지금부터 치고 달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거 엄청난 메이저의 어떤 그 수급들이 점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백화점주들, 이런 것들은 조금 빨리 실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면세점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미리. 이해되시죠? 그리고 넵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보유하신 분 계시면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3% 이제 상승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 변경된 부분 하나 종목 말씀드릴게요. IQ를 제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요때 분석을 해드렸고, 단기적으로 요때 차익 실현은 하는 게 좋고, 중기적인 물량은 보유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멤버십에서 요거 매도 의견을 좀 드렸어요. 그 이유를 이제 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장 중이었나? 오후였군요. 오후에 보면 신사업 추진을 용도로 자금 조달 1,000억 원을 조달한다 하는데, 저는 요거 보고 이거 매도 잘했구나는 판단을 들었어요. 이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지금 자금 조달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모까지 해서 공모 자금도 들어왔는데 나중에 또 사모도 하고 지금 또 1,000억 조달해요.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땐 안 좋아요. 느낌상도 굉장히 안 좋고 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멤버십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이제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IQ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안전하게 이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성향이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모더나 백신 유통이라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기존 사업 방향하고는 좀 다른 그런 어떤 찌라시가 좀 뿌려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모더나 백신 임상 종료, 그리고 이제 좋은 효능 나왔다는 것들, 이런 어떤 기사에도 초반에 이제 장 초반에 좀 반응하다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애매한데, 시원하게 전고점을 시원하게 못 뚫는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뭔가 좀 어긋나는 거죠. 여기선 뻗어줘야 되는데 못 뻗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럴 때는 굉장히 좀 예민하게 굴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첫 번째 상장시 가격대, 여기 상장시 가격대, 그리고 지난 6월의 고점 여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여기서 시원하게 뚫지 못하면 이거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 경험 책상 여기서 또 치면 뭐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확률적으로 볼 때 여기 돌파 잘 못하면 머뭇거리면 이거 무너지거든요. 근데 때마침 오늘 장 막판에 끝날 즈음에 1,000억 자금 조달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 문제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고점 갱신을 못하면 상당 기간 시세 흐름이 좋지 않은 제 경험상 다소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올려드렸고요. 뭐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을 수 있지만 나야 뭐 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가져가겠다 이런 분들이면 뭐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이라 가지고요. 현 구간에서는 좀 만족하고 매도할 생각이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 실시간으로 이제 뭐 멤버십 분들에게는 드릴 수 있으니까 올려드렸고, 이게 장 끝나고 이제 영상 자체는 또 모든 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략이 변경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 IQ에 이제 그 다트 전자공시 들어가면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공모를 보시면 500억, 이제 750억을 했네요. 그렇죠? 공모 자금 조달 750억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금 조달을 550억을 했어요. 전환사채로. 이 너무 과도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1,000억을 한대. 아, 저는 이거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부정적으로 봐요. 지금 뭐 셀트리온하고 뭐 하는 것도 하는 게 굉장히 좀 호감을 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 종목은 엑시트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가서요. 그 임상시험 참가자 신청자 질문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해서 임상시험 참가자 신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질문을 했었는데 11월 17일 날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좀 늦게 왔어요. 예. 그래서 그때 신청하셨던 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보낸 메일이에요. 예.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치료 백신의 임상시험 참가자로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셀트론의 항체 치료제 예방 백신의 임상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다른 기업의 임상에 참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셀트론이라는 기업의 임상에만 참여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었고요. 답변 온 내용입니다. 우선 사전 임상시험 참여 의향서 등록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 임상시험 참여 의향서를 등록하시더라도 바로 임상시험에 참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시면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거주지 인근 병원으로 배정되실 수 있도록 돕거나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참여 의향자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귀하의 임상시험 참여 의향 정보를 임상시험 실시 의료기관으로 전달합니다. 셀트론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배정되신다고 해도 임상시험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참여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에 또 부합돼야 돼요. 예. 그래서 임상시험 참여는 임상시험 실시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동의하신 경우에만 참여하시게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임상시험은 참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나서 동의를 해야지만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셀트론만 참여하고 싶은데 뭐 녹십자께 들어왔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예.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임상시험 참여 의향서 제출인과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신청자분이 원하는 임상시험 분야를 보다 상세히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고요.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요즘 늘 건강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뭐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선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의뢰가 들어와도 내가 딴 거 하기 싫으면 셀트론 그 의뢰 올 때까지만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 지난주 이제 500명대 계속 유지되다가 지금 이제 이번 400명대인데요. 뭐 주말에 이제 검사 수가 줄어서 이제 이렇게 뭐 400명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수능이 3일 날이잖아요. 12월 3일 날인데 수능이 이게 굉장히 무서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수능 시험장 안에서도 이제 이게 굉장히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서 수능 끝나고 나서의 이제 그런 어떤 학생들 어떤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부 통제하기 좀 쉽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수능 이후에 상당히 좀 뭔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하루 확진자 막 1000명 달할 수 있다 경고를 하고 있는데, 수능이 상당히 분기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불현듯 들고요. 저도 이제 딴 데서 좀 얘기를 들으면서 이쪽에 이제 계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드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지금 수능이 분기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하루빨리 지금 치료제부터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낙연 이 야당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코로나 치료제 이제 백신 접종 최대한 앞당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정국을 위해서 지금 최대한 접종을 앞당기겠다는 얘기들을 리더들이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달 말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결과가 나온다 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셀트리온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조건부 승인 신청을 이달 이렇게 할 거다는 얘기를 이제 정부 입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수본에서 신속 항원 검사법을 확대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거 청원이 조금 들어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게, 아직 뭐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뭐 정확도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거를 그 요양병원 등 이런 어떤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부터 도입해서 보조적으로 양성자를 찾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그래서 현재 관련 협회와 논의해서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이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입장을 좀 취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많은 분들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사 내용 한번 볼게요. 모더나 백신 효과가 94.1%, 임상이 이제 종료가 됐는데요. 아까 이제 시세 20% 폭등하는 거 보셨죠? 와, 이게 올 초에 한 5, 6조 하던 시총이 지금 6, 70조 되고 있거든요. 모더나가. 진짜 와, 텐베거네요. 텐베거. 그러니까 모더나가 지금 가장 유망한 어떤 백신 업체로 지금 올라서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중증 예방률이 100%의 효과가 있다 이러면서 부작용이 없다고 해요.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임팩트가 좀 큰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모더나 백신이 가장 선두에 서는 백신이 될 가능성이 지금 뭐 데이터로서는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올해 안에 미국 내 2천만 회 분량의 백상 생신이 가능하다. 근데 너무나 턱이 없죠. 그만큼 지금 생산 문제도 좀 많이 걸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접종하려면 내년 뭐 하반기나 돼야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우리나라 백신에 도입하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치료제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료제로도 커버가 되는 국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뭐 빨리 계약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다른 나라가 하는 거 보면서 안정성 확인되는 거 보면서 사실은 나중에 뭐 들어와도 충분할 것 같고, 사실 뭐 국산 백신도 개발하고 있고 치료제로 지금 정도의 어떤 확진자 이런 것들은 커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어떤 솔루션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서정규 회장님의 발언에 주장에 좀 저는 힘을 싣고 싶어요. 그래서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언어 장애를 당해가지고 지금 막 소송하고 뭐 인도에 있는 남자가 이런 어떤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 쪽은 사실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백신의 접종 시기는 내년 여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해서 바이러스 분야에서 국내에서 굉장히 좀 알아주는 전문가, 또 송대섭 이제 고려대 약학대 교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언론에서 발표하면서 내년 겨울 직전에나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일단은 효능과 면역 지속성의 불확실성이 지금 크고 고령자 그룹에 대한 안정성 부분이 정확하게 공개되거나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보편적으로 접종받기에는 사실 꺼림칙하다. 사실 소위 뭐 먼저 맞는 자들이 뭐 마루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정부에서 너무 빨리 도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약간 모호한 점이 있죠. 얼마 전에
실수로 이제 용량을 조금 잘못했는데 그게 효능이 되게 더 좋았다. 더 큰 면역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실수로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부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치료제부터 우선 우리는 보급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다른 국가 하는 거 보면서 천천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에 셀트론이 이제 공시를 낸 게 이거죠. 그 다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제 영업권을 양수한 거, 그거 이제 계약이 이제 딱 종결됐다. 그냥 딱 끝났다는 거예요. 여검 양수 기준일 11월 30일이었고 요거 이제 딱 완료돼서 한간에 뭐 어떤 뭐 블로거가 뭐 그냥 유통만 한다 뭐 이런 회계방침과 주장을 했다고 뭐 이렇게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 뭐 그 분식, 회계, 재무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뭐 이렇게 문제 삼는 어떤 글이나 주장이 있다면 무시하세요. 뭐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케다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라이머리 케어 이제 사업 부문 이걸 왜 인수하냐면요. 사실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결국은 이제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 만성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한 포지션이 필요해요. 케미컬 쪽에. 근데 이제 인수합병이 가장 빠르고 이제 확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강점을 갖고 있는 이 부문을 인수한다는 거는 사실 아주 영리한 인수죠. 일단은 매출액은 한 1,5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1,484억.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나중에 셀트론 제약이 받아가지고 이제 생산을 할 거고 그 기술도 이제 이전받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인수 잘한 거죠. 기존에 이제 셀트론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뭐 항암제 쪽으로 이제 시밀러를 갖고 있고 강점을 갖고 있죠. 여기에 이제 케미컬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서 글로벌 종합 제약회사의 어떤 성장을 교두보 마련한다. 이번에 CTP-599라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까지 개발 완료하면 바이오시밀러의 케미컬의 신약에 이거 종합 제약사 빅팜이죠. 빅팜인 거죠.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과점하고 있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에 진입한 거죠. 그래서 양수 영양,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및 포트폴리오 강화, 판매 영역 확장 및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원 창출, 만성질환 의약품 시장 신규 진입. 저는 신의 한 수의 어떤 인수였다고 생각하고요. 가격도 아주 좋은 가격에 한 거죠. 3천억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로 3천억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코로나 사태 때 터지고 나서 아주 적게 한 거죠. 그래서 셀트론 홈페이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요거에 대한 제품 자산 인수를 이제 완료를 했다. 지난 6월달에 셀트론의 첫 대형 M&A 발표 이후 양사 권리 인수 성공적인 협의를 했다. 한국 포함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9개 시장에 18개 케미컬 의약품의 특허, 상표, 허가, 판매권 확보. 그 어떤 뭐 어디서 주장하는 유통만 한다고 한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론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특허, 상표, 허가, 판매권 다 가져온 거잖아요. 셀트론 그룹 글로벌 판매 역량 기반 아태 지역 시장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바이오케미컬 아우르는 종합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했다. 이게 호주까지 포함이죠. 중요하니까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뭐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 뭐 고혈압 치료제 이달비,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거, 화이투벤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26년, 27년경까지 물질 특허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 판매는 셀트론이 맡고 글로벌 판매는
헬스케어가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닥게다 생산 및 공급 계약 맺고 닥게다 제조소를 활용할 계획이지만 일단은 향후의 일부 제품은 셀트리온 제약의 이제 생산 시설에서 생산해서 국내에 판매할 계획이다 해서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향후에 이제 이쪽 가져와서 매출을 낼 거라는 점. 그리고 이제 요 부분 한번 보죠. 이 셀트리온 APAC 요 부문은 향후 위탁 개발 생산과 임상 시험 수탁 사업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바이오 의약품의 콜드체인 구축까지. 와, 이거 싸그리 다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 이 구축 유통망까지 운송 구축망까지 한다는 것 자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장, 궁극적으로 제품의 유통, 매출 관리 등을 총괄할 계획이다. 그쪽 시장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죠. 딴 것도 팔 수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그래서 이 인수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넥신 쪽인데요. 제넥신의 지금 DNA 이제 백신 파이프라인이 지금 1882 요게 이제 이 란셋이라는 이제 온콜로지 이제 종양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학회입니다. 학회지. 여기에 이제 실렸어요. 그래서 와, 이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임상 이상이죠. 예. 고무적인 어떤 그 발표를 한 거고요. 그 이제 번역한 내용을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오늘 이제 상승한 이유가 이제 뚜렷하게 있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추세 전환을 강화시켜 나가는 흐름으로 이 기존 사업이 또 그 영향을 미쳤고 이제 또 백신 코로나 백신까지 조만간 또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시세의 어떤 강도가 속도가 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넥신의 이제 DNA 백신 GX1882가 이제 종양 쪽 최고 권위 란셋에 이제 게재가 됐는데요. 이 중요한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2018년도 6월 19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36명 환자가 등록해서 최소 1회 이상 연구 치료를 받았다. 24주 차에 26명의 환자 중 4명은 완전 관해 15%입니다. 7명은 27% 부분 관해를 확인했다. 결국 이거 도합 객관적 반응률 이제 종양이 감소한 비율 ORR 이게 이제 42%로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와,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좋은 수치냐를 따지면 키트루다 이제 면역 항암제 블록버스터잖아요. 키트루다 이제 단독으로 동일 환자군에서 12.2% ORR 대비해서 와, 이 몇 배입니까? 3배 넘잖아요. 획기적인 수치를 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특별한 어떤 심각한 그런 어떤 이상 현상이란 이런 것보다는 3, 4등급 정도의 어떤 치료 관련 이상 반응을 보였다. 치료와 관련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현재 코로나19 백신도 결국은 이 해당 DNA 백신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개발 중이기 때문에 기대가 한층 높아질 걸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다시 보면 오늘 더 칠 수 있었지만 60일선의 어떤 저항 물량들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데 아마 조금 시세를 돌린 것 같고요. 완연하게 추세는 돌려졌고 거래량 붙으면서 양봉 떠버렸고 추세는 좀 강화되는 흐름이고요. 이제 코로나19 백신 일상에 대한 결과가 이제 임박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큰 어떤 봉이 하나 설 수 있는 그런 흐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버티셨고 잘 기다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출범을 했죠. 세계 1위 배터리 회사 상장은 언제냐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요. 일단은 그 LG화학의 이제 배터리 사업부문 직원 6,500명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이동을 했고요. 24년까지 30조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상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죠. 확실하게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나스닥이 할 거다, 한국이 할 거다, 이런 것조차 확실하게 확답을 하진 않고 있어요. 어쨌든 이 상장에 대한 말이 좀 구체화되고 확정을 지어버리면 이게 상당한 수급이 기관도 그렇고 LG화학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IPO를
하기 위해서 떨어냈다고 생각되거든요. 물적 분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순간에 팍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 어쨌든 지금 수주량을 고려를 해볼 때도 매년 3조 원의 어떤 시설 투자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투자도 해야 되고, 중국 쪽에서 추가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상보다 지금 물량을 다 줬잖아요. 테슬라가 물량을, SUV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계획보다 더 중국에 대한 어떤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상장은 뭐 분명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기는 아마 저울질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 중에서 이제 종목 진단에 대한 요청을 하신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예, 가비하고 이제 KNX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요건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비아입니다. 가비아가 최근에 이제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 KNX 요 회사가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덜 나온 부분이 영향을 미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 부분이 같이 작용하면서 가비아, KNX 둘 다 이제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고요. KNX 그리고 이제 가비아, 가비아까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관의 수급도 최근에 좀 빠지면서 이렇게 좀 더 밀린 것 같고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데이터 트래픽에 연동되는 매출의 이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으로 한두 분기가 좀 이런 어떤 일시적인 요인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리포팅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막 실적 예상보다 덜 나오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짚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트렌드적인 측면 방향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비아 KNX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저는 바라보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마무리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월 첫날 이렇게 장마감 복귀방송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시장은 정말 완연한 강세장, 대세 상승장, 그리고 메이저들의 내년 대세 상승 사이클의 본 게임을 좀 앞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러니까요. 뭐 많은 약속 잡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본업에 집중하시면서 그 이외에는 저는 주식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공부하시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같이 정말 이 대세상승장 사이클을 온전히 누려가지고 정말 내년에 한박 웃을 수 있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가시면서 또 오프라인에서 또 활짝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